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예약이 어려운 레스토랑 중 하나로 꼽히는 오이스터 코브가 한국에 굴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으로 왕실 가족들조차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킨 비밀은 놀랍게도 한국에서 공수한 통영굴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 미식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접시에 100파운드, 약 17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요리가 한국에서는 단돈 10,000원에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미식가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런던 최고의 셰프가 한국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헤일입니다. 현재 런던의 한적한 동네에서 해산물 레스토랑 오이스터 코브를 운영 중입니다. 한때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으로 소문났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다름 아닌 굴이었죠. 3년 전 저희 레스토랑이 처음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님들은 미슐랭 스타라는 명성에 기대를 안고 찾아왔고 예약은 몇 달 전에 이미 꽉 찼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부터 스코틀랜드 해안으로 달려가 직접 굴을 확인하며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최상의 굴만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저희 레스토랑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늘 예약이 꽉 차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해마다 굴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양식장의 굴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공급이 불안정했고 한 해는 해류 변화로 인해 양식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 이번 달은 또 적자입니다. 회계사 샘이 장부를 내밀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굴 가격이 치솟는 만큼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고 급기야 적자 폭은 점점 커져갔죠. 레스토랑 운영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계산서를 보며 직원들의 급여를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고 원재료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굴이라는 재료는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굴 카르파초는 런던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셰프님, 오늘 예약은 꽉 찼습니다. 매니저 앨리스가 반가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는 웃음 대신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굴을 한 접시 팔 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고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굴을 손질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꺼낸 굴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굴을 구해야 할까요? 문제는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산 굴은 공급도 들쭉날쭉해서 자주 품절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품질이 떨어진 굴이 들어와 다시 돌려보낸 적도 있었죠. 이럴 때는 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굴 요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빼곡한 장부는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굴 없는 레스토랑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굴을 포기한다면 저희 레스토랑의 정체성도 함께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굴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대로 망할 게 뻔했습니다. 스스로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면서도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정말이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고객들이 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굴 카르파초를 먹기 위해 런던 외곽에서 기차를 타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굴 요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직원들에게 굴 품절 소식을 전한 뒤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낸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죄책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무심코 TV를 켰는데 한 프로그램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한 항구 도시와 수산시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바구니 가득 굴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 풍경은 저에게 믿기 힘든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굴이라고? 화면에 나온 통영이라는 도시 이름을 적어두고 저는 노트북을 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굴이라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어.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굴에 대해 알아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영이 한국에서도 굴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겨울철에 굴이 품질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는 이틀 뒤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아니, 평소에 저였다면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TV에서 본 통영의 풍경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굴 활기찬 시장의 모습, 그리고 화면을 통해 느껴지던 그 신선함.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15시간의 비행은 고됐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영어를 잘 쓰지 않는 간판,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까지요. 과연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저는 그저 비행기에서 가져온 메모를 보며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영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서울역으로 가 기차를 타야 했고 중간에 몇 번 환승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조차도 신선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으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논밭,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작은 마을들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시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어딜 가나 활기가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통영굴이 정말 그렇게 유명한가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통영굴은 한국에서도 최고예요. 이 계절에는 제일 맛있을 때죠. 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영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대 반, 긴장 반이었죠. 그런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전날 TV에서 보던 장면이 바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굴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굴을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 놓았고 다른 곳은 껍질을 까놓은 굴을 잔뜩 진열해 놨더군요.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활기차게 말을 걸고 있었고 시장에는 시끌벅적한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이 굴이 다 얼마예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인이 손짓으로 가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얼른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굴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 상인 아주머니가 굴 하나를 권했습니다. 살짝 주저하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싱싱하고 풍부한 맛이 혀끝을 감싸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맛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번째 굴도 먹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굴 요리와 가게들, 그리고 상인들과 나눈 간단한 대화들은 제가 알던 굴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다음은 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이 소개해준 양식장으로 가기 위해 작은 배를 탔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맑고 고요했어요. 배를 타고 조금 나가니 바다 위에는 수많은 부표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굴이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양식장 주인은 아주 친절하게 양식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굴들은 해류가 풍부한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겨울철이 제일 품질이 좋죠. 보세요. 이게 오늘 새벽에 수확한 굴입니다. 굴 바구니를 들어 보여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을 까서 먹어보니 그 풍미는 시장에서 맛본 굴보다도 더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이런 굴을 런던에서도 팔 수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굴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수출은 가능한가?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양식장 주인에게 물어보니 통영은 이미 해외로 굴을 수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로 나갑니다. 영국으로도 보낼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단순히 굴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영시장과 양식장에서 얻은 경험, 한국의 굴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맛까지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근처의 한 전통식당을 추천했습니다. 그 집은 통영 굴 요리로 유명해요. 한번 가보세요. 식당에 도착하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가 굴을 손질하며 손님들에게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식당 주인에게 제가 런던에서 온 셰프라고 소개하며 굴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굴 요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서양 요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식 굴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굴전, 굴국, 굴비빔밥까지요. 통영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굴로 런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 통영굴과 굴 요리를 배우고 돌아온 후 저는 공항에서 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으로 수백 번 구상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굴로 우리 레스토랑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확신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모두들 모여봐요. 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시간이야. 주방 직원들과 매니저 앨리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굴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겁니다. 이 굴이 그 열쇠예요. 첫 번째 단계는 메뉴 개발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배운 굴 요리를 단순히 복사해오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굴 요리법을 런던의 미식 스타일과 결합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굴김치 리조또였습니다. 통영에서 배운 매콤한 굴김치를 활용해 크리미한 리조또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셰프님, 김치와 리조또라니요? 런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왜냐면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굴김치거든. 사람들이 이런 맛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야. 두 번째 메뉴는 통영에서 배운 굴전을 재해석한 트러플 굴 팬케이크였습니다. 통영의 굴전을 떠올리며 부침개처럼 바삭하게 굽고 거기에 트러플 오일을 살짝 뿌리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완성하자마자 주방 직원들이 한 입씩 맛을 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죠. 이건 대박인데요, 셰프님. 이거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그 다음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정식으로 선보이기 전에 단골 손님 몇 분을 초대해 시범적으로 메뉴를 내놨습니다. 이건 런던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맛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손님들이 한 입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와 리조또라니 이렇게 조화로울 줄 몰랐어요. 트러플과 굴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군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메뉴판을 수정하고 새로운 홍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통영에서 온 굴의 새로운 맛이라는 콘셉트로 광고를 시작했죠. 통영 굴의 첫 배송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 약속한 날짜에 굴이 도착했을 때 저는 배송 박스를 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굴의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신선함은 물론이고 크기와 풍미까지도 완벽했어요. 스코틀랜드 굴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품질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새로운 메뉴로 바뀐 레스토랑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셰프님, 오늘 예약이 꽉 찼습니다.
앨리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대부분이 새로운 굴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주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완성해냈고 굴 요리는 손님들 앞에 서빙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굴 요리는 처음입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굴을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과 유럽의 조합이라니 정말 창의적입니다. 그날 밤 매출 기록을 확인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기뻐했고 주방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셰프님, 다음엔 어떤 메뉴를 추가할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성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굴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가 성공했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영에서 배운 요리법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한국 음식의 특징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앞섰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평가단에게 어떻게 보일지 기대되었으니까요.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가단이 오던 날 아침,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앨리스는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비스 교육을 했고, 저는 주방에서 직접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신선해야 했고, 굴은 특히 완벽해야 했습니다. 통영에서 공수한 굴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품질은 런던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평가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작이군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굴 김치 리조또와 트러플 굴 팬케이크를 주문받았습니다. 평가단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접시를 비운 모습을 보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좋아. 다음 메뉴는 더 확실하게 승부를 보자. 평가단은 놀라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미슐랭 리뷰가 발표됐습니다. 통영 굴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는 동서양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줬다. 특히 굴 김치 리조또는 혁신적이며 트러플 굴 팬케이크는 굴의 풍미를 극대화시켰다.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지난 몇 달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은 한국 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통영 굴의 품질은 이미 런던에서 유명해졌고 일부 손님들은 저희 레스토랑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통영 농수산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레스토랑 성공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가 통영 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런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이야기를 나눴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통영 굴의 수출이 더 활발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두 번째 레스토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 많은 손님들에게 한국 굴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한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셰프님, 두 번째 레스토랑은 어떤 콘셉트인가요? 앨리스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영 굴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의 맛을 더 깊게 탐구하는 거야. 새로운 레스토랑에서는 기존 메뉴 외에도 한국식 굴 요리를 더 많이 선보였습니다. 굴전은 프랑스식 허브와 조화를 이루도록 재해석되었고 굴 국물로 만든 프랑스식 수프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찾아온 성공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통영을 방문하며 굴 양식장을 살피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부들과 농수산협회 직원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굴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다짐을 남깁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저희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켰고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영굴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갈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제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